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어떤 건 한 번 배우면 평생 머릿속에 남는데 어떤 건 듣는 순간 바로 사라져버릴까? 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차이를 만드는 비밀, 위대한 학습의 청사진, 교수 설계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진짜 공감되시죠? 막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수업도 있고, 반대로 분명 열심히 들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은 그런 수업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요, 이 모든 경험의 차이가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배후에 숨어있는 설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사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잘 짜인 청사진이죠. 우리가 멋진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가 꼭 필요한 것처럼 효과적인 학습에도 아주 정교한 설계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이걸 바로 교수 설계라고 부릅니다. 교수 설계는 그냥 자, 오늘 이거 배울 거야 하고 목록만 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학습자가 목표에 가장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고 전달하는 전 과정이에요. 말 그대로 최고의 학습 경험을 위한 마스터 플랜인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청사진, 대체 어떻게 그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건축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부터 한번 보죠. 바로 행동주의입니다. 행동주의는요, 핵심이 아주 간단 명료해요. 학습은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일단 관심 없어요.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딱 이 연결고리에만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어, 칭찬이라는 자극을 주면 아이가 숙제를 더 열심히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요. 이거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파블로프의 개 실험. 원래 개는 맛있는 밥을 보면 침을 흘리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 딸랑 종소리를 밥 줄 때마다 같이 들려주는 거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중엔 밥이 없어도 종소리만 듣고 침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관련 없던 자극과 반응이 딱 붙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가 말하는 학습의 기본 원리, 조건화입니다. 자, 행동주의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에만 집중했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근데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제 우리 뇌 속 그 복잡한 회로를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바로 인지주의입니다. 행동주의자들한테 우리 뇌는 일종의 블랙박스였어요.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이게 다였죠. 근데 인지주의는 아니, 그 상자 한번 열어보자 한 겁니다. 학습이라는 걸 단순히 행동 변화가 아니라 정보가 우리 뇌에 들어와서 처리되고 저장됐다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쓰는 과정으로 본 거죠. 어때요? 꼭 컴퓨터 같지 않나요? 그래서 이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아주 기가 막힌 교수 설계 방법이 나왔습니다. 바로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카메라, 줌 렌즈를 떠올리면 정말 쉬워요. 자, 여러분이 뭔가 엄청 복잡한 걸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작정 막 파고들면 길을 잃기 십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일단 렌즈를 멀리해서 전체 숲부터 보는 거예요. 아, 이게 대충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줌을 쫙 당겨서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마지막에 다시 줌을 싹 빼서 아하, 이 나무가 숲 전체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 하고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정말 체계적이죠? 자, 뼈대 행동주의도 세웠고 내부회로 인지주의도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학습자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서 자기만의 공간을 꾸미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예요. 구성주의의 핵심, 딱 한마디로 이거예요. 학습자는 텅 빈 그릇이 아니다. 지식은 누가 막 부어주는 걸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습자 스스로가 가진 경험, 생각 같은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지식이라는 집을 건설해 나가는 아주 능동적인 건축가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이 표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보세요. 행동주의는 눈에 보이는 행동만 봤죠. 그래서 학습자는
그냥 빚어지는 점토처럼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그러다 인지주의로 넘어오면서 머릿속 정신 과정을 보기 시작했고 학습자는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구성주의에 와서는 학습자가 직접 지식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탐험가가 된 겁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학습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자, 그럼 질문.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정답은 그런 건 없다입니다. 진짜 고수, 진짜 훌륭한 교수 설계자는요, 이 세 가지 스타일 중 하나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자유자재로 섞어서 쓰는 거예요. 마치 셰프가 여러 재료로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요. 근데 진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제일 효과적인 교수법 하나만 딱 알려줘. 하는 마음 다들 있으시죠? 이 그래프가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줍니다. 크론바흐의 모형인데요. 가로축은 학생의 능력, 세로축은 성취도라고 해보죠. 선 두 개가 서로 교차하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를 들어 기초가 좀 부족한 학생한텐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A 방법이 효과적인데 이미 잘하는 학생한텐 똑같은 방법이 오히려 지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한텐 자, 네가 한번 해봐 하고 던져주는 B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만병통치약 같은 최고의 교수법은 세상에 없다는 것. 진정으로 훌륭한 청사진이란 모두에게 똑같은 기성복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게 재단한 맞춤 정장 같은 거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듯이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아하 하는 순간, 그 잊지 못할 배움의 경험은요, 절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정교하게 작동한 설계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가치 있었던 배움은 무엇이었나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 그때 그 배움 속에는 이런 설계 원리가 숨어 있었구나 하고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숨겨진 그 위대한 학습의 청사진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